예, 네, 다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원주 지역 불교문화재 보존과 국립원주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 계신 이인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연세대학교 이인재입니다. 먼저 원주문화원의 문화재 환수운동과 국립원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원주 반출문화재 환수운동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한 27년째 됩니다. 27년 해오는 동안에 크게 두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 거돈사의 그 원공국사 지정승탑은 지금 현장에 재현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천사에는 중앙국사 해nings탑이 이제 반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승탑과 승탑비가 그 문화재연구소에 지금 수리가 맡겨져 있어서 원래는 올해 반환될 예정이었는데 한 3년 미뤄진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그 연구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나 아니면 해외의 반출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반환받은 문화재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국립원주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주에 설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장비 시설 이런 것을 이제 확충해서 반환된 문화재들,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고 하는 측면들도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적혀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그 국립원주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 원주철불과 강원철불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0년대에 이제 춘천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원주문화재와 관련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와 전시가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2014년도에 염거화상 승탑과 탑지에 대한 연구 및 전시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영월 창녕사터의 500나항과 관련되는 연구와 전시가 있었고요. 2020년에는 이제 강원지역 철불의 과학적 조사 분석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거화상 승탑은 이제 원주 흥법사에 있었던 승탑입니다. 그 영월 창녕사터 500나항도 이제 원주 문화권에 있었던 나한상이고요. 이제 철불도 이제 강원 철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네이밍되는 순간에 그 원주 철불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문화재는 이제 그 역사성과 이제 미래지향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앞으로는 아마 메타시티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거점으로서의 원주의 문화적 성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국립추천박물관이 강원도 문화재를 대변하니까 이제 그 남한강 원주문화권 대신에 이제 강원철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염거화상 승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이제 흥법사에 있었던 그런 승탑인데 그 현재 위치가 부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마 흥법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게 되면서 그 남한강 그 원주 불교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 주요 자료가 지금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원주 철불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보면
이게 이제 원주 1910년도, 16년도에 원주의 그 학성동에서 서울로 옮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들 세구입니다. 거기다 보면 철불로서는 가장 이제 모아져 있는 곳이 이제 원주 지역인데요. 이 철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남할여초 지역의 그 남한강 원주문화권의 어떤 특성들이 보여집니다. 그 특성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을 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얼굴 모양은 이제 사각형 얼굴이고 눈과 눈썹이 옆으로 길게 되어 있고요. 이제 콧대는 좁고 또 입술은 얇고 잔잔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턱에 하악골이 굉장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깨는 매우 당당해서 이제 젊음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세 부처님의 옷주름이 아주 유사하고, 왼팔이 접히는 부분에 보이는 리본 형태의 주름 역시 비슷합니다. 이제 결과부자한 자리 아래에 치맛자락이 동일한 것을 보아서 이 세 부처님은 동일한 공방에서 그 철불 장인이 제작을 했을 건데요. 철불 장인들이 제작을 했을 때 이것을 누군가 제작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의뢰자가 있을 텐데 의뢰자들의 불상에 대한 그런 느낌하고 장인들의 느낌이 아주 일치된 현상에서 아마 제작된 그러한 철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위에 있는 부처님이 광주 철불이고요. 경기도 광주 지역의 철불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충남 서산 보은사의 철 부처님이십니다. 쇠 부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광주 지역이 원주하고 더 가까우니까 이제 광주 지역의 철불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문화권역에서 보게 된다면 서산 부처님하고 오히려 더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부처님의 제작을 의뢰한 분들이나 이걸 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문화적 마인드가 그 남북보다는 동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들어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 거돈사에 보면 불대자가 있죠. 거돈사 절터에 불대자가 있는데 그 불대자에 아마도 세부처님이 계셨겠다, 철불이 계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기록에 보면 이제 장육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일장육척에 되는 부처님이라고 한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석가모니를 경모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크기를 2배 이상으로 해서 했던 그런 것을 장육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거돈사 장육불은 아마도 이제 광주 철불과 비슷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경주의 조각가들, 그 부곡경의 조각가들, 이제 부곡경에 이제 신라의 그 경주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옮겨와서 살았으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참여해서 제작을 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주에서 제작된 그 세 부처님, 지금 현재 그 남아 있는 세 부처님은 서산 보은사하고 그 소위 문화적 마인드가 비슷한, 미감이 비슷하고 부처에 대한 이미지가 비슷한 그런 부처님들이 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서산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처님은 그 고려의 4대 임금이신 광종 임금님이 즉위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 전통적인 경주계의 그러한 그 귀족들이 아니라 그 개성 쪽에 이제 신규 귀족들. 근데 이제 광종 임금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충주 출신이거든요. 외가가 충주인 곳에서 충주 출신 부처님이니까 이제 그런 부처님들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작했던
아마 그런 부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원주 세부처님과 서사부처님은 신라하대에서는 변방의 작가였는데 고려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중앙의 작가로 탈바꿈한 그런 작가가 제작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 철불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역사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그 남한강 원주 문화권의 그런 그 문화적인 그 벨트, 문화 벨트들에 대한 것을 연상해 가면서 이제 그 분석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강원권에 춘천박물관만 있으니까 이게 강원철불이라고 하는 것이 네이밍이 되면서 이 9세기나 10세기 정도의 남한강 원주 문화권의 고유 특성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남한강 원주 문화권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게 이제 원주 남한강 승탑과 승탑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걸 쭉 보다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번 학술회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한국학 연구소가 이제 주최를 하더라고요. 원주 역사 그 박물관하고 같이 글로벌 한국학 연구소가 들어오는데 그 글로벌 한국학 연구소는 어떤 곳이냐면 해외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육을 하시는 이제 모든 해외 한국학 교육기관들의 교육 자료들을 제공하고 교육 방법을 제공하고 뭐 이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코리안 스타일의 문화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한국학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오늘 회의를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원주 남한강 승탑의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면 이 당시도 해동화, 그러니까 고려적인 특성,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고려적인 문화로 바꾼다. 말 그대로 이제 지코리아가 되는 거죠. 지코리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광상 승탑인데요. 이 승탑은 그 원주의 그 흥법사에서 제작된 건데 이 기록을 이제 누가 했냐면 조선총독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흥법사의 그 진공대사의 승탑비를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충남 이전에 흥법사에 어떤 화상이 살아서 그 살아생전 영원히 무언가를 탐색하는데 몸부칠 리 없이 굉장히 바빠했던 그런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화상이 나오는데 아마 이 화상이 염고 화상이었을 것이다.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연구에서 밝혀본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염고 화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주 흥법사에 계셨던 그러한 그 스님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염고 화상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염고 화상이 바로 840년을 전후해서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그 불교 탄압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불교 탄압 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우리가 유학까지 말고 그 신라 스타일의 불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남한강권역에서 고달사의 현욱 스님하고 이제 흥법사의 염고 화상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신라식, 그러니까 해동 스타일의 불교 교육 정책을 완성한 곳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해묵화풍이라고 부른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법사 진공대사 승탑과 승탑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고려태조 왕건이 직접 글을 지었고요. 그 글을 지으면서 당태종의 글씨를 집자해서 이제 그 제작을 했는데
이때 고려 태조 왕건이 내걸었던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 수방이토라고 해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이제 나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풍토 역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 스타일로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천하화, 그러니까 세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때 충남 스님의 그 업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인도 불교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 업적을 찬양을 해서 원주 지역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위 흥법사의 승탑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단부의 그 중대석 영역이 이렇게 용이 용트림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흥법사의 진공대사 탑비하고 승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달사의 찬유 승탑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의 내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승탑인데요. 이 승탑도 역시 이제 어떤 흥법사의 승탑을 만드셨던 분이 제작했을 것 같은 그러한 승탑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본에 동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문화재도 이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반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135호인데요. 이거는 이제 청구학청에 분명히 그 강원도 원주 거돈사에서 반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순우 씨라고 하는 연구자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아직 그 출처 미상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유물도 아마 원주에서 반환을 받아야 될 그런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거돈사의 지정 승탑도 있고요. 네. 승탑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천사 직방국사 해링 승탑과 승탑비, 그 유명한 승탑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반환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승탑과 승탑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잘 보여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승탑의 기단부나 탑신부나 상륜부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곳은 이제 그 영천사, 태장동에 있는 영천사에 있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제 태장중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태장중학교 쪽 변에 있었던 이 부분도 이제 그 정리가 되어서 이 위치를 지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있었던 그런 승탑들도 이제 나홍 승탑인데, 승탑임에도 불구하고 법천사 승탑처럼 이제 사각 스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승탑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남한강 선정분교의 1세대로서 아까 말씀했던 염거화상이라고 하는 분은 실질적으로 그 남학과 북학의 진전사, 남학의 실성사라고 하는 두 중요한 그런 그 불교 풍토가 있는 것을 이제 그 섬강, 남한강 유역에서 이게 융합을 했는데, 이게 이제 840년에 신라불교화, 불교의 신라화라고 하는 것을 추적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곳은 이제 이관 스님과 지증도원 스님은 이제 860년도를 전후해서 해동불교화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불교 3세대가 이제 그 흥법사지의 충남 스님, 그리고 이제 그 흥령사의 절충 스님, 그리고 원주 거돈사의 지종 스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섬강 남한강 불교계가 추구했던 불법이 동류했다.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왔다. 그래서 이제 해동불교가 천하불교하고 격을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현옥 스님과 염거 스님이 하셨고요. 이관 스님과 그 도원 스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그 법전사 해린 스님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그 불법 동류, 그러니까 불교의 해동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처님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가령 이제 지종 스님 같은 경우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유학 가셨을 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법안 문익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셔서 아마 이분이 법안정 승려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천태종 승려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활동했었을 즈음의 국청사, 그러니까 중국의 국청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이 절에서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이제 재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요. 지종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고려인으로서 중국 천태종의 16조가 됐던 의통 스님이 거기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들이 그 중국의 국청사에서 특강을 하는데, 천태종과 관련되는 특강을 하게 되는데, 천태지휘와 관련되는 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 특강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마하지관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테마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던 그런 경력들이 갖고 있고, 이런 경력들 때문에 다시 이제 그 고려로 돌아와서 원주 거돈사에서 입적하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성파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 헤링크 스님의 그 승탑과 승탑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그 헤린 스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국 쪽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제 헤린 스님은 문수보살과 같이 해서 문수보살이 주모강을 도운 것처럼 헤린 스님이 현종 임금을 도왔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양무제가 미륵보살이 양무제를 도운 것처럼 문종 임금님을 도왔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전통 문화에서도 기여를 했고, 그 당시 이제 불교의 해동화에도 기여를 했다 하는 내용들로 해린 스님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염고 화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해린 스님까지 모두 불법 동류, 그러니까 불교의 해동화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G 스타일, 그러니까 K 스타일의 불교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한 그러한 그 인물들이 선종 남한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에 13개의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익산 그 국립박물관이 됐는데, 원주 국립박물관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남한강 선종 문화가 특히 이제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세계 불교를 해동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립박물관으로 여기서 건립되어서 여기서 관련되는 유물들을 모아놓고 전시하고 연구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나홍 스님도 역시 그런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나홍 스님의 그 승탑도 아까 본 것처럼 이제 그 사각불탑이 승탑이 됐던 이유들도, 방역스탑이 됐던 이유들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홍 스님의 승탑은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 원주에서 그렇게 이제 방역스탑을 만들었던 것도 남한강 원주 불교의 전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원주 문화재 반환 운동이 이제 올해로 27년 차가 됐고요. 곧 이제 30주년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반환된 유물들을 어떻게 다룰 건가?
그리고 앞으로 반환될 유물들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맞이할 건가라고 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원주 지역에 국립원주박물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원주시 역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 수준으로 격상시키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이 회의를 주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그 정리해서 방향을 제시하다 보면 아마 지역의 그 관련 인사들이나 학계 인사들도 충분히 그 방향에 동의하고 그 지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주박물관의 어떤 그 국립원주박물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는 발표였습니다. 예, 다음은 그 조선시대 원주 기록문화재의 보존과 조사 사항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 계신 오영규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오영교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쪽을 전공을 했고요. 또 강원 가명에 대한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강원 가명이 원주에 존재했고 또 원주목이라는 그런 거대 기간이 같이 이제 중복돼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강원 가명과 원주목에서 생산된 원주 기록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조사 사항 내용을 얘기합니다. 저는 앞서 발표된 이른바 불교 문화의 보고로서의 원주의 그런 유물에 대한 얘기와 조금 달리 저는 이제 기록 문화재가 주로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강원 가명에 대한 구조와 운영 체계를 이해하시면 얼마나 많은 기록 문화재가 현재 남아 있어야만 하고 그것이 연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 얘기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주는 국가사에 의한 편년 구분에서 중요한 위상이 있습니다. 2021년은 강원 정도 626주년이고요. 또 통일신라 이후에 전국 권역을 지배했던 소경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북원경이 존재합니다. 원주에. 그래서 북원경 설정 1343년이 되는 해이죠. 전국에서 손꼽히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의 통사를 쓸 만큼의 공간에서 역사가 전개된 곳이 원주입니다. 그래서 원주는 경주와 공주 또는 한송부인 서울에 못지않게 국내에서 손꼽히는 역사도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역사도시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제 거기에 건축물도 있고 거기 대상물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재반 규정이라든가 전통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든 가명은 전국 8도에 이제 하나씩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가 중앙을 대신해서 이제 국가의 모든 영을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곳에 가명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이제 강원 가명을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원 가명이 원주에 입지하게 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발표문에 자세히 있습니다만 돈의 계수관이라는 곳이 중요한 지역에 이제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한송부에서 도계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이 원주였다는 것, 그리고 원주의 지정학적 조건에 따른 행정상의 편의가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호구와 물산, 곧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남한 지역에 남한 대한민국의 234개의 지자체는 이른바 선거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이 되지만 재정만큼은 이제 중앙과 의존력이 심하고 자체 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때는 재정만큼은 100% 자급자족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호구와 물산, 즉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지역의 고을이 유지되는데 아시다시피 종이품의 강원 가명, 또 정삼품의 목사가 근무하는 원주목, 이런 거대한 관청에 약 2,300여 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인 구성원들과
또 각종 물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강원도 원주라는 곳이 이것을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면적이 컸죠. 그래서 지금의 영월, 횡성 또는 여주 남부 지역까지 강원도 원주에 속했던 이른바 군현제에 속했던 멸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원주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강원감염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는 이제 수력을 하면서 많은 이제 일을 보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강원감영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박스에 보시면은 현종 6년에 관찰사 이만영이 처음으로 영사를 객관의 서편에 창건했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만영이라는 분이 이제 원주의 강원감영의 감사로 오셔서 이분이 이제 지금의 선화당이라는 곳을 다시 한번 재정비했다. 그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원주에 53개 동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건물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영에 머물러서 정치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주를 중심으로 이제 감사가 돈의 가급을 수납하면서 이제 정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관찰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만영이라는 분은 이제 우리 대학에 우리 이제 미래 캠퍼스 박물관에 이만영이 이제 유물을 우리에게 후손들이 이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이제 문집이라든가 또는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계속 이제 관찰사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발간한 그 구분 시대에 발간한 자료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왜 일본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유형 체제가 정비되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관찰사는 감사, 도백, 도신, 당백, 도수신, 방면지임, 변임, 열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제 도의 통치행정의 책임자인데요. 지금의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또는 이른바 문무를 겸한 모든 것을 독점한 완벽한 국왕을 대신하는 지역의 1인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 대한 관찰과 출척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감창, 또 안집, 창고를 이제 감독하고요. 또 민들을 잘 이제 추스리고요. 전수라고 불리는 조세를 운반하고요. 곤농이라고 불리는 이제 농사를 권하고요. 관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관장하고요. 형정과 병마를 관장하는 그야말로 이제 완벽한 도의 책임자였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관찰사 밑에 이렇게 뭐 중군 경력 도서라고 불리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높은 벼슬아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주가 당연한 얘기지만 강원 감영과 원주목이라는 두 개 지역을 동시에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 원주만을 위한 이제 행정은 판관이라는 별도의 이제 직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주의 판관은 윤보라는 분부터 이철주까지 약 총 216명의 판관이 존재하고요. 감사는 이제 550명의 이제 관찰사가 원주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강원 감영의 선화당에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자료의 일부가 지금 해외 특히 일본에 존재하고 그 자료의 일부를 아주 일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감찰사의 기능 가운데 이제 권농 업무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경작 과정을 순시하고 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농용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강원도 지역의 많은 군현의 수령들의 정치 행태를 그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 수령 칠사라고 불리는 이 수령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들에 대한 이제 출척을 단행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철종 2년에 이제 강원도 가급 수령 찰방에 대한 경술련 종 7사에 대한 기록 성책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실제 강원 감사가 이 강원도 산하의 수령들의 모든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구분과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일일이 평가해서 이제 등급을 매긴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시대 관찰사가 이제 보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관찰사가 직계하는 경우, 의정부에 또는 육조에, 기타 아문에 끊임없는 이제 첩정 또 평관을 보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보고서가 무수히 많이 생산되는 거죠.
중앙에 보고하는 게. 그리고 그중에 일부가 남아있고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거나 또는 연대기에 일부 기록돼 있을 뿐이고 상당수의 자료는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각군 장제처럼 그다음에 관찰사로부터 예화 즉 원주목의 면이라든가 각 23개 군현의 면에 전달되어지는 각종 첩정이라든가 간문이라든가 방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일부 모은 게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하버드 예인증 도서관에 있는 이제 강원도 각군 장제라는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제가 결론에 얘기할 이제 수록이라는 자료 이런 자료들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사가 중앙에 보고하는 의정부 6조 기타 하면 국왕에 보고하는 이런 자료들이 무수히 생산되었을 것이고 500년 동안 그리고 관찰사가 예하 지방 군현과 멸리에 뿌려졌던 수많은 자료가 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료들이 무수히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조선왕조 특히 500년 동안 조선에서 원주에서 벌어진 작업 문서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도서를 관행하죠. 그러니까 중앙의 명령으로 관행하거나 지방의 문풍과 풍속 순화의 목적을 두고 독자적으로 관행을 합니다. 쉽게는 관동지에 보이는 이제 책판이 있어요. 원주 책판. 원주에서 만드는 책판 인쇄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강행실, 이륜행실, 훈의소학, 성군보 선생집, 근학지남, 천의소감, 천자책 이런 것들이 이제 관동지에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은 책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쇄본이 이제 발간됐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수권의 고사차료에도 이제 1179년에 이제 강원도 이제 책판 목록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익제난고와 장가박이, 구성군, 대학 연의집략, 19사략, 무언록, 열자, 복약수지, 노자, 전등신화, 역대연표, 연원집 등등 책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일부 김두정 선생님의 글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추적해 보면 많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1793년 정조 17년 정축년에 간행된 관동비능록이나 소학원의 혼인수학 대전 등등 강원 가명에서 출판되거나 인쇄되거나 책판으로 남아 있거나 또 발간되었을 수많은 책들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거죠. 목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선화당입니다. 이 선화당에서 이제 이 감사의 행정직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걸 일부러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수많은 550명의 관찰사들이 자기 가문에서 문중에서 자료를 보관하기도 하지만 자기 이분들에 대한 영정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남아 있는 게 이제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황희 관찰사는 35대 강원도도 관찰사 세종 5년 1423년에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곤수라는 분은 206대 선조 17년 1584년에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홍가신이라는 분은 234대에 근무하시고 선조 36년 1603년에 근무하셨습니다. 이유라는 분은 332대 숙정 11년에 근무하셨습니다. 이채중이라는 분은 419대 영조 37년 1761년에 근무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있을 때 이분들이 만든 각종 책판이라든가 정책에 의해서 이제 각종 자료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보급이 된다는 것인데 우연히도 오늘 우리가 이 주제에 맞춰서 해외 반출 문화재 가운데 특히 일본에 소장되어 있거나 미국에 소장되어 있는 일부 책자가 당대 이제 이 책을 만든 그 당시 책을 만든 관찰사의 명의나 관찰사의 이제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관찰사들을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500년 동안 이제 강원 가명이 운영될 때 만들어진 책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식이라는 분이 주자 가래를 언해한 책인 가래언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 문고에 이제 소재하고 있고 거기에 청구기호나 이제 자료에 대한 유시엘이 나와 있습니다. 유시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중기의 학자이면서 제246대 강원도 관찰사 강해군 2년인 1610년에 신식이라는 분이 주위의 가래를 언해하고 그의 아들이면서 또 269대 강원도 관찰사로 근무하셔서 하셨던 아들 신득연이 1632년 인조 10년에 강원도 원주에서 간행한 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언어를 이제 조선적인 번안 또 일반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언해본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언어를 품고서 이 이제 가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것이죠. 국가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대부라든가 양반 계층에게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들에게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 언해본, 한글본을 만들고 각종 언어, 그들이 쓰는 향어라고 불리는 일반 언어를 이제 붙여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죠. 이 책을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신득연이라는 분이 아버지 신식의 책을 이제 번안했다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이제 너무 강원도 원주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 책이 이제 활용에 좀 불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 번안본이 무수히 만들어집니다. 연도를 달리해서. 그래서 이 가래 언어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정말 많은 판본이 전국에서 이제 유래하고 존재하는데 이 가래 언어의 시작은 지금 말씀드린 신식, 신득연 이 부자가 또 동시에 강원도 원주의 강원도 관찰사였다라는 사실이 연두에 두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주 무원록은 이제 이름 그대로 무원록을 이제 신주 새롭게 각주를 붙인 것이죠. 이것은 세종 20년에 원나라 왕이어라는 사람이 무원록을 편찬합니다. 이 무원록이라는 것은 이제 가령 이제 시신에 대한 검시라든가 또는 이제 각종 이제 형법에 관련된 부속적인 얘기로서 지금의 과학수사대에서 하는 수많은 이제 전통 의료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형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되겠죠. 이 책은 끊임없이 발견된 살인 사건과 유기 사건에 대해서 지방 관찰사들이 또는 지방관들이 일종의 노하우나 또는 책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원록은 어느 지역에나 감사나 또는 수령들이 반드시 소장하고 읽어야 될 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신주 무원록은 왕여가 만들고 최치운이라는 분이 이제 이것을 이제 각주를 붙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종이 명을 붙여서 최치운에게 명을 해서 조선의 상황에 맞게 중부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이제 책을 제작을 부탁하니까 이제 결국 이 책은 원래 만들어진 분이 강원도 관찰사로 오셨다가 곧바로 집현전으로 발령이 나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 사람 집현전에서 곧바로 강원도 관찰사로 내려간 최말리라는 분이 이제 49대 강원도 관찰사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주목에서 이제 도제 즉 책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일본 이제 동경대학 오구라문고에 역시 또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주무원록은 역시 마찬가지 다른 가명과 다른 관서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본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만든 이 판본이 우연히도 이제 동경대학에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439년 봄에 강원도 관찰사 유효통에게 원래 이제 신주무원록을 인쇄해서 보급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유효통이라는 분 순수 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향약 집성방을 포함해서 민간 의료라든가 민간 이제 향약에 대한 책자를 쓰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세종이 명을 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각주를 붙여서 쉽게 써주길 바라는 책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원도 원주에 부임하셔서 이 책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강원도 봄철의 농번기였어요. 그 책을 못 만드시고 조금 헤매시다가 이제 시간을 늦추고 있었고 가을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발령이 나신 겁니다. 집현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바로 집현전에서 반대로 내려오신 채만이라는 관찰사가 이 책을 만들게 되신 거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440년 봄에 신주무원록 초간본이 원주 강원 가명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책이 바로 이제 동경 오구라문고에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각군 장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책은 이제 강원도 지역의 23개 군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강원도 관찰사가 여기에 대한 평가 또는 평을 내리고 해결을 내려주고 또 해제를 붙여준 거. 그렇죠?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강원도 각 지역에 뿌려진 보초비라고 불리는 민들의 가장 일상적인 사안들,
뭐 사안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각 지역별로 1책은 홍천, 13책이 원주, 14책이 횡성, 17책은 회양입니다. 물론 23개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벌어졌던 민들의 이제 바라는 소망 또는 원하는 거, 각종 재정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풍기 문제, 많은 문제에 대해서 민들의 원함을 어떻게 이제 관찰사가 처리하고 중앙에 보고하고 다른 또 각 지역의 이 사건을 의뢰해서 정리했는지를 이제 받아놓은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원도 가꾼 장제고요. 이게 1827년 5월부터 1823년 7월까지 15개월간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이때 이 책에 대한 처분을 내리자 이 책을 만든 사람이 당시 관찰사였던 정원영 그리고 이기현이라는 관찰사가 이제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관찰사를 늘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관찰사가 원주의 강원 감영에서 이러한 이제 소장을 받고 부처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 하는 거고, 이것을 모아놓은 책자인데 이것이 이제 원본이 지금 하버드 옌칭 도서관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주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을류오월의 안액장계, 원주 을류오월 안액장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85년에 이제 원주에서 농민 봉기, 원주 밀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밀란이라는 말은 이제 지배층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민항쟁, 농민봉기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농민항쟁을 기록한 이제 문서입니다. 1862년에 삼남밀란이라고 불리는 전국에 약 70여 개의 군현에서 벌어진 전국적인 농민항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는 이 원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상지대가 있는 우산동하고 또 이제 원주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난 농민 항쟁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원주에는 창고가 동서남북하고 가운데 중앙 창들이 있었는데, 이 북창이 어디냐면 안흥창인데 이 지역이 소위 말하는 물이 좋은 곳입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의 주요 물산하고 원주의 물산들이 안흥창에서 흥원창을 거쳐서 그다음에 여강, 섬강을 거쳐서 여주를 거쳐서 서울의 광흥창까지 또는 두모프라고 불리는 옥수동까지 이제 이게 운반이 되거든요. 이틀에 걸쳐서 운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창에 많은 물산들이 쌓여 있죠. 쌓여 있는데 이 북창의 감간이 이제 부정을 저지릅니다. 거기에서 많은 재정을 바탕으로 민들에게 고리대를 취한다든가 뭐 식림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문제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뭐 지역의 양반을 포함한 이제 뜻있는 인사들이, 원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담당자, 그 감관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농민항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이제 강원 감영에서는 중군을 파견해서 뭐 진압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전개되는, 그래서 원주 분들이 힘들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일종의 농민항쟁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산동 일대에서. 근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제 것은 당연히 중앙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안핵사라는 암행어사의 일종인데,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이 파견되어서 사건을 다 조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각종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핵회계라든가 순영전후 장계라든가 정부개간이라든가 원주 유민 품보라든가 재정 품목이라든가 원주 강면 등소시 정납 책자라든가 뭐 판관 김옥겸의 수기장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 또 내용들을 다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료가 이제 일본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일본에 존재하고 이제 이렇게 책자가 있는데, 이 책의 원본은 일본에 있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대로 복사해다가 복사본으로 지금 그대로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핵장기는 이 북창에서 이 포험 과정, 부정적인 과정, 읍내에서 벌어진 민회 과정에 대해서 소설한 것으로 끝맺고 있는데, 이곳은 여기 지금 사회를 보신 이제 심철기 박사께서 19세기 원주 지역의 한국문자 농민항쟁이라는 그런 글로 쓰셨고, 또 이 자료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이제 일본 제1교포 조경달이라는 학자께서 조선사 연구회 잡지에 이제 원주 밀란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조경달 선생은 아무래도 이제 원주를 잘 모르고 지역의 삼정문란이라든가 재정 문제를 모르는 채 그냥 안핵사 장계를 그냥 정리하시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의 황곡 문제가 무엇이고 원주 현지 문제를 잘 조사하고 이 안핵사 장계가 내세우는 중앙 정부의 입장과에 잘 버무려서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원주민들이 부르짖었던 이제
종이라든가 골기의 내용이라든가 하는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역을 잘 아는 이제 지역에서 연구한 이제 심철기 박사가 이걸 논문으로 다시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어떻든 이 자료가 이제 일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중요한 원주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강원도 원주목 도중병과 정신문과 초시 입격인 방목 성책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강원도 관찰사 가명에서는 각종 이제 과거 시험이 치러지거든요. 이제 가령 기본적인 초시인 사마방목의 이과간 시험도 치러지지만 이른바 무과라든가 또는 본과의 초시도 치러지고 또는 전체적인 이제 뭡니까 도시 형태로 이제 시험이 치러지거든요. 근데 바로 이것은 이제 1866년 고종 3년에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이제 입격자의 명단이라든가 그들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동치 5년 1866년 고종 3년에 강원도 관찰사인 조석여가 국왕에게 올린 이제 계본입니다. 이 사람이 쭉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이제 형법자들과 이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형법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한 것이죠. 그건 관찰사의 아까 기능이지 않습니까? 형옥에 대해서 관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일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본이. 그래서 경도대학의 가와이 문고에 이제 이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맺은 말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본 논거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강원가명과 원주목에서 생산된 자료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수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규장각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정조 20년에서 22년까지 원주목과 강원가명의 행정 재정 구조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뭐 농첩, 호첩으로 6개 첩으로 나눠서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주와 원주목을 자세히 보여주는 자료이고 중앙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대 규장각에 남아 있습니다. 원주에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졌고 결국 서울대 규장각에 우연히 하나가 남아 있고 우리에게 이제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무수히 많은 책자들이 발간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경상가명은 수많은 연구단체와 지자체에서 협조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경상가명이 쏟아낸 인쇄와 고문서 자료들을 모아서 번역하고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주 강원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는 국내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해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강원가명이라는 바운더를 정해서 우리 이 세미나 이론이지만 범주를 정해서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어떻든 이 원주 반출문화재를 계기로 해서 국내에 흩어져 있는 자료도 아까 뭐 이인재 선생님께서도 이제 불교 문화를 얘기할 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원주의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환수 얘기를 하셨지만 원주 강원가명이 생산한 기록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목록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원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할 수 있는 이제 문헌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키노 타다시의 원주 문화재 조사와 보존 상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역사문학과에 계신 왕현종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왕현종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세키노 다다시라고 하는 일본 도쿄의 도쿄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가 1902년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까지 조선의 문화재를 어떻게 조사했는가, 그런 큰 조선 고족 조사 사업 중에서 특히 원주 문화재를 어떻게 조사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 조사된 문화재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가까지를 포함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세키노 다다시가 원주 문화재를 조사한 시점이 1912년 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료들 남겼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원주 문화재가 일본에 어떻게 남아있고 그것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키노 다다시는 그 초기에
그 도쿄 제국대학의 그 공학부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1895년에 조가학과라고 하는 것에서 졸업을 하고 고건축을 조사하는 기사를 거쳐서 1901년부터 공과대학 조교수로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2년에 바로 조선 건축물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것은 다스노 겐코라고 하는 공과대학 학장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1902년은 러일 전쟁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시기였는데 벌써 한국 건축의 역사적 연구를 담당하게끔 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 일본 도쿄 제국대학이 한반도에 특히 한국의 문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02년에 이어서 1909년 8월에부터 세키노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그 문화재 조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조사 방식이 1915년까지 6차례나 계속됩니다. 거의 한 3개월 정도 80일, 90일 되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첫 번째 그 결과를 1909년 11월 달에 종로 광통관이라는 곳에서 특강을 통해서 그 성과를 설명하는데 요체는 조선의 오래된 고적이 옛날에 장인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정밀한 수준의 그런 제작이 되었는데 오늘날 그것이 산재돼 있고 제대로 보존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그런 류의 강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좀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마치 한인들이 그런 관심이 없고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가 막혀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인의 반응하고 일본 세키노 조사단의 반응이 굉장히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록상으로 1912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원주에 거주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흥법사지, 법전사지, 거돈사지 등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발표하는 그 대상물에 대한 방법을 몇 가지로 특이한 점을 찾았는데 하나는 조사 기록을 하는 문서가 필드 카드라고 하는 그런 카드에 작성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 기록하고 이 필드 카드를 연관시켜 보면 당시 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11월 8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12일을 거쳐서 14일까지 원주 일원의 문화재 조사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조사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912년에는 주로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서 금강산과 강릉과 오대산 지역을 이제 쭉 유람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원도의 마지막으로 원주를 조사했고 여주로 넘어가서 충청북도, 경상북도로 넘어가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세키노 조사단의 면모는 지금 이 그림의 사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세키노 다다시의 핵심 조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야스이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통신이라고 하는 답사기를 씁니다. 당시
그 일본에서 그 발간되었던 고고학 잡지라고 하는 것에 실려 있는데요. 여기에 표현을 그대로 따오면 되게 재미있어서 직접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주군에서는 매우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원주 부근에는 신라 말기의 철불, 석불, 석탑 등이 여기저기 있어 경주도 맨발로 도망갈 정도입니다. 워낙 규모가 커서 경주의 유적도 이렇게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철불은 좌상이 5구 있으며 석불 역시 좌상이 7구 정도 있는데 모두 등신대입니다. 그 밖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소불 13구 정도가 길 옆 또는 웅덩이 속에 머리와 양손이 없어진 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석탑 역시 6기 정도 있는데 모두 읍부근 논밭의 두렁에 현존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물 유적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보존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 원주 지역의 문화재를 쭉 조사하면서 모두 36개의 종류의 명칭과 장소, 날짜를 기록한 문서인데요. 조선 고적 조사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거기에 문화재 등급을 매긴 것입니다. 간략한 표로 제기했기 때문에 36개의 전체 목록을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문 본문에는 쭉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그 세키노 조사단의 조사의 특징은 원주 문화재의 등급을 판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갑을 병정으로 하고 갑을 최우수한 것, 을을 그 다음으로 한 것 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 주요한 갑으로 규정한 것은 철조 석가상, 폐 흥법사 진공대사비, 폐 거돈사 삼중석탑, 원공대사 승묘탑비, 폐 법천사 지광국사 현모탑비 뭐 이런 명칭을 써서 거돈사, 흥법사, 법천사의 여러 석조 유물들을 높은 점수의 갑이라고 하는 보존 가치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슬라이드는 그 봉산동의 당간지주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당간지주의 오른쪽에 사진과 비교해서 당시의 필드 카드의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인재 교수님도 설명해 주신 철조 약사 좌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연대가 고려 초기일 것이다. 당시 뛰어난 작품이다. 원주 북쪽 약 이정 거리에 신라 철불과 같은 곳에 있다 등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걸작물로 평가해서 갑이라고 하는 등급을 매겼습니다. 또 여러 개의 그 카드에 보면 각종 문화재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갑과 을과 병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사의 특징을 보면 조사 기록의 오류와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공대사비의 비신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경과를 설명하면서 소재가 불분명했는데 비신 상부의 파편은 원주 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하부의 오른쪽 두 조각은 원주 수비대 장교실 앞 돌담에서 찾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존되었는가는 이인재 교수님의 책을 보면 당시에 그 이민구라고 하는 관찰사의 기록과 그 다음에 오경석의 기록을 보면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드 카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드 카드의 조사 기록은 현재 일본 도쿄 대학의 그 종합박물관 사이트에 보면 세키노 다다시의 컬렉션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컬렉션에 제시된 그 필드 카드의 사진 해상도를 낮게 해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작업을 통해서 직접 그 종합박물관에 요청을 해서 원본 형태에 가까운 필드 카드를 다 받아 냈고, 그것을 탈초와 번역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의 구체적인 면모를 알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의 특징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것은 법천사의 그 지광국사 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10년대에 그 원주에서 그 경성으로 갔다가 오사카로 이전되었다가 1915년 조선 공진회 전람회에 다시 그 서울로 돌아오는 그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 기록을 보면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문에 나오는 현묘탑의 그 모습은 서울 명동에 있었을 때 찍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한 사람은 1911년에 와다 스네이치라고 하는 그런 일본 상인인데요. 경성 부민회 회장을 할 정도로 1894년 이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몇 차례 경과가 있는데요. 1911년 그 가을에 정주섭이라는 그 원주 거주민이 모리 무라타로라고 하는 일본인에게 팝니다. 그것을 다시 와다가 이제 그 구입을 해서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와다의 그 구입과 그 이런 그 현묘탑 혹은 승묘탑의 위치를 보면 그 거주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회영과 육형제들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 직전에 자기의 자택을 팝니다. 이 사람에게 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이 곧 이회영의 가문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그것을 이제 접수를 하고 이 문화재도 팔고 이것을 일본에 파는 그런 대조적인 형태의 경과가 이 자를 통해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요 지광국사 현묘탑의 명동의 사진들을 보면 이게 언제 촬영이 됐냐면 1911년 가을에 촬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12년 가을에 원주의 문화재 조사하기 1년 전에 1911년에 서울에 와서 이걸 보고 이것이 있었던 원주의 불교 문화재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들은 직접 세키노 일행들이 찍은 것입니다. 1911년에.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그 일본 도쿄대의 그 세키노 다다시의 문화재 조사에 대한 필드 카드는 전적으로 인터넷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드 카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명한 형태의 원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해서 원본의 카피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유물로서는 지금 거돈사지에서 채집한 7편의 그 기와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족 도보에 실려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여부를 문의를 했더니 지금도 똑같이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환수하는 것은 환수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그 조사 필드 카드의 내역은 지금 표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본 소장 원주 문화재 환수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발표문에서 첫 번째 자료는 1925년 현재 낭랑 유적에 대한 고적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연구가 다 조사 보고서 마무리되면 조선에 보내겠다. 예컨대 평양에 박물관이 있다면 거기에 돌려보낼 생각이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기사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낭랑이라고 하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도 낭랑의 유물들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학술적인 조사를 명목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그대로 일본에 보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우리가 1996년 이후에 여러 차례 문화재 반환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컨대 1996년에는 데라우치 문고가 한국에 이렇게 환수가 됐고요. 2006년에는 도쿄대로 반출됐던 오대산의 사고본의 일부가 이렇게 반환이 됐습니다. 또 같은 해에 일본에 있던 북관 대첩비라는 것이 한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반환된 바가 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일본 국내청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 왕조 의궤를 비롯해서 1205책이라는 도서가 반환이 된 바 있습니다. 이 국내청에 보관된 자료 중에서 갑오 군정실기라고 하는 농민전쟁 시기에 진압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반환되어서 농민전쟁 연구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원주 문화재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앞서의 여러 가지 반환 요청과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창구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귀중한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맺은 말입니다. 앞서 부분에 요약한 것의 특징을 보면 이번 발표에서는 세키노 다다시의 원주문화재 조사의 기록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사진 자료와 고적 도보와 필드 카드를 연관했을 때 구체적으로 원주문화재를 어떻게 조사했는가, 그들은 발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또 협조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정리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원주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를 충실하게 연관성을 밝혀야 하고 특히 문화재 등급을 매겼던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는 1912년에 원주문화재 조사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 조선총독부 산하의 고적조사위원회에서 했던 원주문화재 조사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일제강점기에 원주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더 구체적이고 더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는 그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예, 국내 소재 원주 문화재 자료 현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에 있는 조수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원주시 관련 문화재 연구 조사 자료 집성, 국내 소재 원주 문화재 자료 현황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원주 문화재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하였고 주요 4가지 영역을 다뤄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불상, 석탑, 민속, 범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주 불상과 보살 입상을 보겠습니다. 불상의 경우 옷주름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 중 대표적인 조각들은 봉상동 석불자상, 일산동 석불자상, 석조 비로자나 불자상과 철조 약사불, 비로자나 석불자상이 있습니다. 봉상동 석불자상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옷주름입니다. 굵고 투박한 옷주름이 양 어깨와 배, 그리고 무릎까지 곡선을 그리며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가사, 즉 버비를 고정시키는 고리 장식이 있고 그 밑으로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또 오른쪽 다리 위에 보이는 이중의 옷자락이 있는데요. 오른쪽 무릎 위에 흐르는 형태의 옷자락이 있고 또 발목 부분에 한 겹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이는 원주 지역 불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산동 석불자상이 동일한 형태를 보입니다. 불상의 옷주름이 봉상동 석불자상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석조 비로자나 불자상과 약사 불자상도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특히 약사 불자상의 경우 왼쪽 어깨 위에 고리 장식, 불상 뒷면의 옷주름이 봉상동 석불자상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옷주름이 대체로 정돈된 모습입니다. 이 유형에는 철조 아미타 불자상, 지강목사 현묘탑 어깨석의 불자상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앞선 불상들보다 얼굴이 동그랗고 뺨에 살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둥근 얼굴 모습과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 등이 특징입니다. 봉상동 석불보살 입상은 이목구비가 비교적 작고 미소가 있습니다. 하체에는 하의가 양 다리 위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양손은 크기가 작고 오른쪽 가슴 위까지 들어 손바닥을 안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복부 위에 손바닥을 안으로 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신선한 보살 입상에서도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유형은 특이한 옷주름 형태와 옷주름선의 장식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동일한 비례와 동일한 대자의 형태, 둥근 얼굴과 두툼한 인중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체 비례, 양감, 얼굴 모습 등이 모두 동일한 양식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들은 같은 시기와 영향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특징이 원주 불상과 보살의 고유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석탑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통일신라 시대 영향의 석탑이 많은데요. 이에 원주 상원사지 3층 석탑과 지대성 밑에 방형의 단이 있는 원주 거돈사지 3층 석탑이 해당됩니다. 옥계 받침이 5단인 경우도 원주 거돈사지 3층 석탑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신라, 통일신라 형식 외에 지역적 특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일신라와는 다른 석재 구성 방식을 보이는 경우가 하대지석과 하대중석이 같은 돌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원주 흥법사지 3층 석탑이 해당됩니다. 상대중석 받침이 2단, 3단인 경우에는 원주 용운사지 3층 석탑과 원주 천수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석 받침이 없는 경우에 일산동 5층 석탑이 해당됩니다. 초층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원주 흥법사지 3층 석탑, 원주 용운사지 3층 석탑, 일산동 5층 석탑, 천수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계 받침이 4단인 경우에 원주 용운사지 3층 석탑과 원주 천수사 3층 석탑, 옥계 받침이 3단인 경우에 일산동 5층 석탑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민속입니다. 민속에서 주목하였던 점은 체격 측정 관련 유리건판이었습니다. 이는 동경 제국대학의 인류학, 체질인류학과 고고학을 배운 토리 류조의 인체 측정 사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토리류조는 1911년을 시작으로 원주를 포함해 조선 140여 개의 주민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리류조의 사진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당시 문화,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토리류조가 이러한 신체 측정을 전국 지역별로 실시한 것은 인종에 대한 구분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유사하고 일본 출토석기가 조선 출토석기와 유사하다며 일선 동조론 주장에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범종입니다. 원주 출토 범종에 강원 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범종과 강원 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고려 범종이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범종에 대해 조사한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1996년에 한국의 범종에 있습니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0년에 발간한 고려 범종에서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고려 범종에서는 고려 범종에 대해 금속학적 조사 결과로 공통점을 찾을 때만 언급될 뿐이고 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고려 범종에 대해 조사한 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외에 국립기관에서 2000년대 이후 신라, 통일신라, 고려 범종에 대해 조사한 발간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원주 소초면 흥양리 고려 범종을 소장 중인 국립공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소장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 조회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고려 범종 소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박물관의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주 소초면 흥양리 고려 범종은 본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특별전을 위해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명시된 강원 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범종의 경우 유리건판으로 보았을 때 이 강원 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고려 범종 이 두 범종이 동일한 유물로 추정하여 조사하려 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의를 했을 때 내부에서 동일한 유물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렸으며 현 상황에서는 이 둘을 각각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강원 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고려 범종에 대해 소재 파악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것이 강원 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범종과 구분되는 유물인지에 대해 아무도 확실하게 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립기관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조사 및 연구도 1996년 이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강원 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고려 범종은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기 이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특별전을 위해 옮겨졌는데요. 차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해당 범종을 돌려준 사실이 없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요청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에 해당 두 가지 범종에 대한 연구와 관리의 부재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 원주 출토 유물에 대해 이뮤지엄을 바탕으로 해서 유형별로 유물을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불상, 석탑, 범종, 미술, 문자자료, 민속유형으로 정리하였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상, 석탑, 범종, 민속을 바탕으로 발표했습니다. 표는 이 뮤지엄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인데요. 표를 보시면 대다수가 원주에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원 원주 출토 유물이 국내외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원주 지역 출토 유물은 각각이 원주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있고 원주만의 특징적인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 역사와 해당 유물이 결합되었을 때 유물의 가치가 더욱 더해진다고 생각하기에 연구원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원주 유물이 제자리를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로써 총론 그리고 7개 주제 발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한번 한두 마디씩 좀 미진한 거라든지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는 다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오프닝 해주시죠. 아, 예, 제가 또 갑자기 또 그 종합 토론식의 토론회에 차이를 맡게 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그 발표 순서대로 못다하신 얘기라든지 또는 좀 더 보충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해군사관학교에 계신 김경민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첫 번째로 발표를 했던 김경민인데요. 제가 사실 뭐 미진한 점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사 전공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원주문화재 환수 문제에 관해서 뭐 조사하시고 지금 기록을 정리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는 게 너무 일천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부분이 뭐 필요하다라든가 뭐 부족하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발표 말미에 또 이제 얘기를 했듯이 제가 뭐 과거에 이런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유럽의 약탈사와 현재 이제 뭐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반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문화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그 문화 권력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라도 깰 수 있는 것은 이런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만이 지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국가들이 법적인 절차 이외에 법적인 절차나 뭐 단순한 이제 뭐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뭐 우리 거니까 돌려달라 이런 거 이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원주시에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이런 굉장히 상세한 연구 제가 뭐 일부밖에 듣지 못했지만 2부는 이제 줌을 꺼 놓으셔갖고 듣지 못했지만 일부에서도 이런 작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하고 하시는 분 노력하시는 학자분들이 많아서 이제 굉장히 저도 기뻤고 오늘 발표 아주 뜻깊게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민정희 관장님 지금 연락 좀 되나요? 지금 관장님 지금 네. 예, 들리시나요? 예,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이제 뭐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유산 교류협력당 운영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발표 좀 원주 지역에 대해서 대한 발표를 뭐 직접 듣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자료집도 있고 또 있으니까는 아까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은 추가로 좀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발표도 저희 이제 충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고요. 실은 원주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를 좀 진작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원주 관련해서 이제 국외 소재 문화재 어떤 그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듣고서는 참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 이게 조금 우후죽순처럼 솔직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의회 차원에서도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실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이거를 이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이 목록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이거는 전담하는 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단순히 그 연구자들에게 어떤 뭐 학술 용역 정도 그렇게 해서 그냥 마치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주시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거시적 뭐 원주 국립박물관을 뭐 유치를 한다거나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국내외 그런 원주의 어떤 반출 문화재를
뭐 제자리 찾기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이 실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 놓고 좀 예산이 또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꾸준히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실태 조사를 하시느냐고 아마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다. 우선 그런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혹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좀 답변을 하고요. 실제 참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그 특히나 그 제가 이제 그 웬만하면은 환수라고 하는 말을 좀 안 쓰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이제 그 저희들은 그냥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쪽에서는 굉장한 알러지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꾸 좀 말도 좀 꼬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좀 그 이렇게 이제 오픈해서 할 수 없는 말들이 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 수위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특히나 이제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좀 스킵하고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실제 좀 뭐 좀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원주를 좀 찾아가서 한번 좀 저희가 했던 그런 일들을 한번 좀 같이 그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또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노경희 교수님 지금 들리시나요? 예, 예. 들립니다. 예, 아까 그냥 시간에 쫓겨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데 못 하신 것 같아서 더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좀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일본에서 이렇게 실태 조사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그 정말 소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반환, 환수, 특히 한일 관계는 또 워낙에 역사가 또 복잡하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만 딱 들어가면은 실태 조사 자체가 또 어려워지고 막 아예 자료를 안 보여주고 뭐 거절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근데 저는 그리고 사실 지금 와서 이제 아까 그 김경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화재를 반환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의 문제지 이게 이렇게 지자체 개별로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보다는 그래서 근데 실태 조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의 어떤 기록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뭐 미술 문화재, 뭐 불교 문화재 이런 것들이 해외에 뭐가 나가 있는지 국내에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저는 그런 게 축적이 되면 디지털 박물관이라든가 디지털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원주의 어떤 자료를 이제 정말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에 있는 많은 서적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그 전쟁 끝나고 태평양 전쟁 이후로 많이 이제 미국에서 사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버클리대의 아사미 컬렉션이 원래 되게 좋은 컬렉션인데 미국 버클리대에서 이제 사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버클리대에서는 그 아사미 컬렉션이 아사미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것이 소장작인데 딱 보고서 같은 책이 있으면 그거를 또 다른 도서관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의회 도서관이라든가 필요한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학자들은 그 아삼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수장서 전체를 보고 싶은데 미국에 갔더니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막 이런 사태가 막 벌어져 있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뭔가 이걸 디지털 아카이브로 해가지고 디지털에서 모아보자 약간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에게도 되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닐까 약간 그런 식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앞에서 하신 선생님들 의견을 저도 다 동의하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네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신 이인재 교수님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곳이 그 원주시 역사박물관인데요. 이 역사박물관이 지금 마련된 지가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한 10년 앞에 전반기 10년에는 2007년도에 거돈사의 그 원공국사 승려탑이라고 하는 승탑이 그 반환을 받지 못하고 그때는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재현 과정에 들어와서 그 2007년도에 거돈소에 그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보건과 재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학술 시포지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원주시에서 했었던 문화재 반환 운동의 역사를 쭉 정리해서 발표를 드렸는데 이 발표를 들었을 때 이제 그 여러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원주시에서만 반환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요청이 계속 나오느냐 이런 걸 질문을 드려서 그때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2018년도에 그 법천사의 지광국사 승탑에 대한 학술 심포지움이 있었고 그게 이제 2019년도에 그 소위 그 원품이 반환되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 유일한 사례가 되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걸 진행 쭉 하는 것을 옆에 보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우려했던 거, 그러니까 반환에 주려고 했던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원주시에게 가져가게 되면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존되고 연구되고 관리되고 전시될 수 있겠는가 이걸 제일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그 문화재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제 헌장, 베니스 헌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반환 회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재현과 복원 과정이라고 하는 게 워낙 발달해가지고 이 재현품이 있는 건지 복원품이 있는 건지 관계없기 때문에 가령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러한 그 원주 유물들 그 유물들을 이제 그 원주로 갖고 오게 되면 원주에 반환됨과 동시에 그 자리에는 재현품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옛날보다는 그 수월해졌는데 지금 정작 문제는 원주로 반환되어 왔을 때 원주에서 그런 국립박물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겠는가, 세계적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원주의 국립박물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원주시 역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 수준으로 향상시키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제고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반환에 대한 문제도 훨씬 예전하고 다른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영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유물유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문화재 반출과 한수 대상을 얘기하죠. 저는 이제 사학과에 있기 때문에 중앙학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임무도 수행하겠지만 특별히 지역학과 관련해서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나서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앞서 이인재 선생님도 그러하셨지만 이제 나도 끊임없이 연구를 저도 참여를 하죠. 그런데 이제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선시대의 강원가명 500년이 이제 원주에 존재하고 원주의 선화당이 전국 팔도에서 가장 오래된 이른바 감사가 근무하는 정청이 원주에 있어요. 가장 오래된 정청이. 그리고 어렵게 그 후원 공간을 3분의 1로 축소 복원되었지만 흔적을 남겼죠. 그래서 서울에서 보는 궁궐과 같은 그런 축소판이 가명에 존재했는데 그 가명의 정청기관과 후원 공간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원주 강원가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이제 1895년에 가보개혁 이후에 지방제도 개편으로 춘천으로 이제 도관찰부나 중심이 옮겨가면서 이제 원주가 이제 강원가명 500년이 폐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승이 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원주 지역 분들이 갖는 이 강원 감영에 대한 염원이나 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을 때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 노력에 의해서 건물은 일부 53개 건물 가운데 불과 4개 불과하지만 4개와 나머지는 이제 이미지로 복원이 되고 있죠. 되고 있지만 그래서 건물은 대략 복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건물이 작동되던 시절에 어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문서가 생산되느냐 하는 것은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이제 글은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 지원과 연구를 이루고 있는 경상 감영에서 보듯이 무수히 많은 이제 감영 자료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강원 관찰사의 역할과 기능, 중앙과의 관계, 예와 지방과의 이제 멸리와의 관계 이걸 볼 때 무수히 많은 문헌 자료가 생산되는 시기가 조선 왕조의 강원 감영이었다, 원주목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자료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도 보여드렸고 일부 보셨다시피 하버드 연증에도 가 있고 또 일본의 이제 교토 대학이나 또는 도쿄 대학에 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문헌 자료보다는 어찌 보면 더 지역을 알고 강원 감영이나 또는 감영 문화 또는 정치 행정 체계와 원주를 더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마 국내 어느 자리에 지금 있을 겁니다. 서울의 연세대학교 고문서실에도 정말 많은 원주의 자료들이 있고요. 또 국립도서관 한적실, 또 수많은 문중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550명의 감영의 관찰사 가문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자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추적이 된다면 이른바 우연히 나가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 소재되어 있는 원주의 기록 문화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흩어져 있을 자료들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역사회 일관에서 방금 이제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지역이 똑같이 자기 지역의 모든 것을 자기네 것이라는 포장하에 독점화하고 구성화하고 유기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도시 내지는 역사적 전통이 있는 도시가 일단 이것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구성해서 틀을 잡으면 아마 다른 지역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제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조선 시대의 기록 문화 자료가 엄청나게 생산되었는데 이 자료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야 될 작업이겠다 하는 거죠. 이것은 막연히 지역 차원이나 원주가 뭐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료 또 조선 시대에 대한 이제 팩트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에 원주라는 범주에서 노력을 할 수 있겠다. 원주라는 범위 내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뭐 지역을 드러내는 지역 특화 사업이라니라고만 볼 수 없는 하나의 이제 모델링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유난히 지금 고려 불교 문화와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상징인 감영과 불교 문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 이 지역이 그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되게 환호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이나 문헌, 자료 또 유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제자리 찾고 돌아오기를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그 연구 세미나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왕영진 교수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반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2000년대 한 2003년 4년 그때 경복궁 군에 있었던 고궁 박물관 그 어떤 회의실에서 제가 동학관계 회의를 하다가 마치고 나와서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밖에 있는 지광국사 현묘탑을 보고 제가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탑이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했고요. 저 나름대로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디서 봤지? 그리고 생각해 보고 거기 표지판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물이 왜 여기에 왔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원주시에서 여성 지도자 그 무슨 강좌가 있었는데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원주 여성 지도자 분들의 특강에 그 답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과 그 국립중앙박물관 경외에 있는 원주 반출의 그 석조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감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들이 대단히 놀라워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원주가 불교 문화재가 아주 융성하게 있었는데 좀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석조 문화재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춘천 국립박물관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게 과연 국립중앙박물관 수준에서 이런 유물들을 원주시에서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2020년대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환수운동도 하고 또 문화재 복원, 보존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제 그것을 실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고 우리 곁에 실물을 보아야만 문화재의 가치를 아주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세키노 다다시의 문서에 대해서 제가 10여 년 전에 동경대 공과대학 박물관을 방문해서 이걸 보고자 했었는데 그때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조사 의뢰를 통해서 자료를 서치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실물을 구하고자 했는데 다행히 도쿄대 그 아는 교수가 있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그 필드 카드의 촬영본을 원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분에게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원주시의 그 반출문화재 환수운동과 관련된 거다. 당신이 도쿄대에 있는데 이거 좀 모순적인 상황인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도 충분히 그 본의를 생각을 하고 거기서 동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유도해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문화재의 그 반환, 보존 뭐 이런 것에 문화재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서로 협조적으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계의 각층의 호소를 통해서 원주 시민이 원주의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화재 조사와 보존과 그다음에 그 어떤 기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전방위적인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뜻이 모아질 때 조만간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이 사업이 하나의 출발점이지만 기초조사에 불과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좀 더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열심히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장시간 우리가 이 원주 반출문화재 보존 조사 향후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된 관계로 더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은 다음에 이제 좀 만나 뵙고 또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자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